안녕하세요. 바른 어깨지킴이 바른사랑병원 문홍교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깨 관절 질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회전근개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회전근개층 후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견갑골과 팔뼈를 이어주는 4개의 근육 중 손상이 되거나 파열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가르켜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발생 요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운동이나 사고 같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발병됩니다. 특히 어깨,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으로 인해 부담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셋째, 선천적인 원인, 염증,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도 발생합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여러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일 봉합술과 이중 봉합술이 있는데 이 두 수술의 경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힘줄과 뼈 사이에 비접촉면이 생기기 때문에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할 경우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바른사랑병원은 브릿지 이중 봉합술과 동종 진피식술로 재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춥니다. 브릿지 이중 봉합술은 힘줄과 뼈의 부착면에 비접촉면이 생기지 않아 견고한 치료가 가능하며 동종 진피식술의 경우 동종 진피를 이용하여 힘줄 이식술과 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조직재생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 봉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했지만 수술 이후에 재파열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 바른사랑병원의 브릿지 이중 봉합술과 동종 진피이식술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76세 여성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셨습니다. 저희 바른사랑병원을 찾아오시기 전 5개월 전 미국 시카고 소재의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면 통증이 너무 심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사실 8년 전 저희 바른사랑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오른쪽 어깨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지에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는 제가 수술한 이후 불편함이 없는 반면 오른쪽 어깨의 경우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에 결국 재파열을 진단받고 다시 저희 바른사랑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한테 수술 받으신 왼쪽 어깨는 불편함 없이 잘 쓰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오른쪽 어깨는 힘줄이 다시 파열돼서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저를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MRI 검사로 확인해보니 봉합한 힘줄이 다시 파열되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불편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반대편 왼쪽 어깨에도 다시 부담이 많이 전가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왼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다시 파열된 힘줄은 일반 파열된 힘줄에 비해 섬유화되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다시 봉합을 해도 또 파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여 이름을 모르는 환자분께 다시 오른쪽 회전근개 힘줄을 최대한 살려서 재봉합하고 동종 진피를 이식하여 약해진 힘줄을 보강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관절 내시경으로 관찰한 결과 힘줄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실밥만 남아있는 채로 힘줄이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에서 하셨던 수술이 봉합살을 박은 위치가 정확하지도 않고 수술적인 테크닉 상의 에러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에서 15년 정도 어깨 수술을 담당해온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수술 술기 수준은 한국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려 들어가 있는 원래의 힘줄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나 힘줄이 많이 얇아져 있었고 일부는 소실되어 완벽하게 제 위치에 덮여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수술이 종료될 경우 또 다시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힘줄이 모자란 부분과 약해진 부분에 동종 진피를 이식하고 본래의 힘줄을 보강한 다음 브릿지 이중 봉합으로 견고하게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면의 수술 전후 MRR를 비교해보면 파열된 힘줄의 구멍이 완전하게 재건되고 얇아진 힘줄에 동종 진피가 더해져서
두껍게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1주차에는 불안정한 어깨 관절이 안정적으로 복원이 되었고 밤에 아프던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6주차에는 보조기를 6주간 착용한 후 테이블 슬라이딩 운동을 점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7주차에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여 확인한 결과 봉합한 힘줄의 안정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의 환자분께서도 만족하시고 원래 거주하시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재파열된 경우에서 동종진피를 이식하여 치료한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바른사랑병원은 브릿지 이중봉 합술과 동종진피 이식술을 집도해 재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초기 수술일지라도 파열된 힘줄의 크기가 매우 크고 힘줄 조직이 약한 경우에도 동종진피를 이식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증상이 있거나 재파열된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맞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바른사랑병원의 문홍교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